알고 보니까 가해교사 내지 동네 오빠, 동네 삼촌을 가장한 불륜남이었던 거죠.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놀러도 가고 식사도 하고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친했던 남자 교사가 아내가 일하는 초등학교로 가면서 1년이 넘게 서로의 배우자를 속이고 불륜을 저질러 왔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남편이 30살 정도 어린 태국 국적의 공장 직원에게 오피스텔까지 얻어줘서 재산분할도 깔끔하게 5대5로 나눠서 현금으로 한 사이의 금액을 재산분할 받았던. 네,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혼과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 100만을 목표로 변호사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 N면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정준 변호사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자 질문이 좀 안타까운 건데요. 이게 정말 이혼이 가능할까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남편으로부터 또는 주변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알게 모르게 당해왔던 거죠. 그 정도면 다 참고 산다. 적어도 때리거나 바람피진 않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갈등, 또 폭언, 무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혼 사유가 되고요. 좀 소심하게 아니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라고 오셨던 분들이 저희 상담실 문 밖을 나가실 때는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불륜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은 좀 배신감을 많이 느끼시고 남편분들은 화를 내신다면, 중년 이혼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고 일 다 하신 거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점점 힘이 가정 내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나라 잃은 표정으로 오실 때가 많아요. 내가 한평생 진짜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배우자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정작 나는 집에서 소외되고 점점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중년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특징과도 비슷한데요. 불륜이다, 가정폭력이다, 이런 큰 이유 말고도 일상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집안을 욕한다든지 매일같이 투덜거린다든지 고집이 너무 세다든지 그 과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무시를 한다든지 또는 극단적인 이혼이란 단어를 많이 쓴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소통의 부재거든요. 그런 부부들이 정말 많이 오십니다. 사실 성별의 특징이라고 규정짓기는 애매한데요. 여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야말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사회생활보다는 가정에 집중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목적에서 쉽게 결혼을 하시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남자를 만날 경우에 좀 쉽게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시댁과의 어려움, 육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나 어차피 편하려고 한 건데 라고 하면서 관계를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소비라는 것이 수입이 없는 쪽에 대한 과소비가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요. 제가 봤던 케이스들 중에서는 아이 한 명을 키우고 또 남편분도 월 세후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 정도 벌어오는 대기업 직원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 갈 때 보니까 빚이 5천만 원이 있던 거예요. 이게 어디에 썼냐라고 보니까 명품 옷들, 명품 가방들, 신발들을 다 지금까지 당신이 봤던 게 다 그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해서 이혼을 결심하셨던 그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사친의 경우에는 결혼 전에 연애 때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것 같고요. 남사친보다는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동네 친구, 또 갑자기 만난 동호회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맡고 있는 케이스 중에서 하나가 정말 좀 황당한데, 저희 의뢰인의 아내분이 갑자기 무슨 자동차 동호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운전도 잘 못하는 분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 이제 멋지고 이제 좋은 차들을 가진 남자들이 많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나갔다가 부정행위에 빠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동네 친구도 1대1로 만나기도 하지만 요즘 자부 타임이라고 하죠. 자유부인 타임이라고, 이제 아이들 육아를 다 내려놓고
이제 육퇴 시간에 나 동네 언니랑 뭐 누구누구네 엄마랑 학부모랑 같이 술 한잔 할게 라고 하면서 나이트클럽을 간다든지 헌팅 술집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맡았던 케이스 중에서 하나는요, 이제 남편분이 의사였어요. 환자 진료 보고 막 8시 9시에 오는데 그때 자유시간을 늘 줬던 거예요. 아내가 워낙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누구 엄마 늘 얘기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누구 엄마가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내연남이었다. 저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최악은 폭력과 폭언인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부정행위를 저지르든 과소비를 하든 고집이 세든 다 괜찮습니다. 그냥 부부간의 문제고 남녀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폭력과 폭언은 그것이 무조건 자녀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양육권 다툼에 있어서 가사 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가사 조사관이 아이들을 만나고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게, 그 몇 년 전에 얘가 기억을 할까 했을 때 했던 아빠의 욕설, 뭐 엄마가 물건을 던진 행위,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정말 더 최악이지 않을까 싶어서, 배우자로서의 최악은 폭력과 폭언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너무나 폭력, 폭언이 지속되어서 심지어 아이가 언어 능력을, 초등학교에 갈 때쯤 말을 잘하던 아이가 입을 닫아버려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치료비라든지 향후 심리치료 또는 검사에 필요한 비용들을 대략적으로 증거 자료와 함께 주장을 했고요. 그것이 다행히 인정이 돼서 양육비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사건들 중에서 자녀들이 그대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서는 이제 배우자가 너무 지나치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거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밥도 주지 않고 때리고 이랬던 사건이 있어서 그때 정말 좀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혼을 후회하는 거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내가 가정에서 내 어떤 위치를, 내 역할을 찾고 싶다라는 남자분들은 이혼을 하고 나서 정작 자녀들과 더 멀어지는 경우. 또 이거는 이제 이혼한 여자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감정인데, 경제적으로 또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후회를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일단 뭐 제가 맡고 있는 케이스 중에 이혼을 했다가 2년 만에 다시 같은 분과 재혼을 한 케이스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늘 재혼 가정들의 이혼 사건이에요. 그만큼 재혼 가정의 이혼이 많고요. 새롭게 정말 잘 시작해보고 싶었지만 또 비슷한 문제로 또는 새로운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초혼에서의 이혼 때보다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재혼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은 4번 정도까지도 봤어요. 4번째 이제 이혼을 준비하시는 굉장히 연로하신 분을 뵌 적은 있는데, 주로 이제 재혼해서 다시 이혼을 하시면 3번째 결혼은 쉽게 이렇게 다가서지 못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과 뭐 같이 사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고 후회하는 것도 역시 자녀와 경제적인 원인이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매일같이, 아무리 배우자와 갈등이 있어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내가 떨어져서 뭐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면접 교섭을 해야 된다면 너무 괴롭지 않을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엄마 또는 아빠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역할을 다 채워줄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경력 단절 그리고 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게 바로 육아와 결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어떤 부족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이혼 결심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남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이 가장 크죠. 양육권에 있어서 여자 남자가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딸이면 같은 성별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너무 어리면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한테 가는 게 많고요. 그리고 그런 인식들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못 하시는 거죠. 남자분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제 의뢰인은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사업체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 배우자는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집에서 이제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이제 아이를 데리고 어디 뭐 많이 놀러 가는 거예요. 차도 없고 운전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나 봤더니 알고 보니 이제 동네 친구 엄마들 모임에 갔다가 남자를 만났고 이제 심지어 엄마랑 친한 삼촌이야 라고 소개까지 하면서 그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너무 아이를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자기 불륜남을 삼촌이라고 소개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고 심지어 이 사건은 판사님이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결혼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이한테 이게 말이 되느냐 호통을 치셨을 만큼 저희한테 유리한 사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딸이고 어렸는데요. 많은 다툼의 끝에 저희가 결국 양육권을 가져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는 저희 의뢰인이 남자분이셨고 이제 누나랑 친해서 자주 이제 반찬을 주러 오셨었어요. 근데 놀이터에서 웬 어린 남자랑 같이 놀고 있더랍니다. 그 조카가. 그래서 일단 그날은 반찬을 놔두지 않고 집에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과외교사 내지 동네 오빠, 동네 삼촌을 가장한 불륜남이었던 거죠. 그렇게 정말 대범하게 집 앞 놀이터까지 데려오는 충격적인 불륜 사건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순간 때문에 느낀다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겠다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의 아내가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거기서만 그치면 되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결심을 금방 하시고 결단력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실행에 옮기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서는 이혼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있는데 다 사실 주제가 거의 돈이에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후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내가 앞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나의 몫을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 인터넷에 여러 홍보글들이 많고 그것이 저의 뭐 동종업계에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블로그인데요. 거기 보면은 뭐 이혼을 하고 2년 내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어요. 양육비 나중에 증액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글들이 정말 많아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정말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처음부터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문가인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몫 그리고 앞으로 나의 아이가 받아야 될 몫을 정당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사회적으로 요즘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망설이시더라고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인데 부모님께서 지방에 계실 경우에 양육 보조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같이 많이 못 보내주고 좀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상담할 때 많이 받는 질문, 그리고 후회하는 점, 뭐 챙겨야 하는 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혼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 2년은 금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다시 한번 부부간의 신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하셨다면 요즘 정말 무서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몰래 재산을 숨겨놓는다든지 아이를 몰래 빼돌린다든지 이런 정말 무서운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뭐 전쟁 중에도 사랑이 핀다고, 물론 불륜은 사랑은 아니겠지만요, 정말 많은데요. 서로가 자주 보게 되면 불륜이 일어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제가 첫 번째로 꼽자면 바로 직장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죠. 특히나 요즘은 이제 자녀들 다 키워놓고 여자분들께서 소일거리로 또는 아르바이트로 직장에 나가면서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눈이 맞는 경우들도 많고요. 두 번째는 이웃 간의 불륜입니다. 요즘 보니까 뭐 입주자 대표 회의, 뭐 재건축 조합, 더 나아가서 반상회 등등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는 줄 몰랐어요. 거기서 자주 거의 일상처럼 매일 보면서 의심도 덜 사겠죠. 어차피 비슷한 데 사니까요. 불륜을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고요. 마지막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와 비슷한데요. 뭐 교회, 성당, 절 등등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종교시설 내에 불륜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뭐 이게 핫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장 이혼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핫한 게 온라인 불륜이거든요. 뭐 오픈 채팅방도 마찬가지고 동네 친구 찾기 어플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는 서로 소개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지인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나 유부남인데, 유부녀 몇 살인데, 나 그냥 뭐 즐길 사람 만나, 뭐 어느 요일에 만날 사람 찾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서로 만나서 급속도로 친해지기 마련이고요. 부정행위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뭐 이게 몰래 들키지 않기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카카오톡 창을 비밀 채팅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 숨겨놓는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불륜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나열을 하자면 카메라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얘기를 해도, 오늘 날이 샐 때까지 해도 모자란데요. 제가 요청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배신을 당하는 게 충격적인 불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뭐 첫 번째 사건은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저희 의뢰인이 여자분이셨고 남편분이 심지어 목사였어요. 그런데 불륜 상대가 바로 매일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맡겨두었던 교회 청년부 여자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상담 오시자마자 막 엄청 눈물을 쏟으시면서 한 30분 정도 상담이 지연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배신감도 크셨고 저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입니다. 물론 뭐 마지막에는 아이들의 양육권과 충분한 양육비까지 받아서 불행 중 다행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충격적이었고요. 뭐 다음 사건은 이제 이번에는 저희 의뢰인이 남자분이셨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아내도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 초등학교에서 함께 일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남자 교사, 그리고 남자 교사의 아내까지 소개하면서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놀러도 가고 식사도 하고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은 전근의 시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친했던 남자 교사가 아내가 일하는 초등학교로 가면서, 신도시 안에는 이게 빈번하더라고요. 1년이 넘게 서로의 배우자를 속이고 불륜을 저질러 왔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남자분께서 간절하게 아이들의 양육권, 오로지 양육권을 원하셨는데요. 양육권뿐만 아니라 두 분이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 김포에 있는 모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까지도 가져왔던, 결말이 좋았던 사건이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충격적인 불륜 사건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의뢰인은 교대 근무를 하는 공장 직원이었는데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헌팅 포차, 나이트클럽을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불륜 상대가 심지어 띠동갑 연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퇴근을 하고 가보니까 아이만 덩그러니 있고 편지만 한 장 남겨져 있고요. 짐까지 다 싸서 소위 말해서 야반 도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배우자가 그때부터 난항을 겪었는데요. 결국에는 아내를 찾을 수가 있었고 소송에서도 저희가 위자료를 둘로부터 합해서 3천만 원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띠동갑 연하의 대학생 부모님께서 다 바로 변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내팽개치고 간 엄마한테 아이를 맡길 수는 없겠죠. 저희 의뢰인이 좀 힘들지만 그런 갓난아기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직장 내 불륜이었는데 저희 의뢰인이 여자분이셨고 남편이 상사였어요. 직장 상사.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속
그 여자 직원을 막 혼내더랍니다. 부인 앞에서. 걔 왜 이렇게 말 안 듣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막 정신 나간 것 같아. 일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딱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핑계로 내가 혼나서 밥 사줘야 돼. 내가 너무 화내가지고 뭐 술 사줘야 돼.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트였던 거죠. 그렇게 배우자한테는 화내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처럼 속여놓고 알고 보니 6개월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다가 걸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뭐 저희가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송달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고 다행히 허가가 나와서 소장을 직장으로 보냈던 사이다 결말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난리가 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든든한 방패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항의라든지 답변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희 변호사 얘기하십시오. 한마디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딱히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불륜을 예방한다라는 것 자체가 서로의 신뢰관계가 아무리 두텁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것보다 불륜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 흥분하거나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조언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도 있고요. 사실 뭐 그 심리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대체적으로 비례해서 수입도 늘어나고 특히나 자신의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위 내 돈 내가 막 쓴다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연상의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관계의 끝은 남자가 경제적 지원을 끊게 되면 관계도 자연스레 끝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형사고소도 난무하고 각종 소송도 난무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한국 여자분은 아니었는데 저희 의뢰인의 남편이 30살 정도 어린 태국 국적의 공장 직원에게 오피스텔까지 얻어줘서 살림을 차렸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황혼 이혼의 사례였죠. 그래서 남편과 저희 의뢰인이 각각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셨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5대5로 나눠서 현금으로 한 7억에서 8억 원 정도 사이의 금액을 재산 분할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혼이 흔하지 않았어서였는지 아니면 그런 어떤 편견들이 많았어서였는지 정말 심각한 사유,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이라든지 또는 심각한 신체적 가정폭력 이런 것들만 이혼 사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혼 수도 워낙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사유들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부터 생활 패턴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등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대두되고 있는 게 요즘의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유책주의, 뭐 귀책 사유, 뭐 파탄주의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텐데 판례도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상대방의 어떤 책임을 따졌다면 요즘은 서로 안 맞는 것, 즉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될 경우에도 당연히 이혼을 인정해주는 추세라서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게 정말 큰 이슈였잖아요. 심지어 뭐 일부 유명인들은 활동을 잠시 중단할 정도로 마치 한 명이 정말 잘못한 그런 어떤 죄악시되는 사건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패턴의 차이부터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도 충분히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고요. 법원 역시도 세월이 흐르면서 굳이 한 명에게 어떤 책임을 물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성인 2명이 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상 혼인의 파탄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제 이혼을 인정하거든요. 그런 추세들을 여러 가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비율을 정확히 정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과 달리 이혼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결혼하기 전에 절대 동거하면 안 된다. 결혼식을 하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좀 편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 때 이제 혼인신고했던 것을 무르는, 즉 이혼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30년, 40년 된 부부들의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실제로 사무실에서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연령대가 확 높아졌다고 체감을 하게 됩니다. 사실 황혼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20년, 30년 이상 사셨잖아요. 갑작스럽게 누가 바람을 핀다거나 갑자기 폭력을 쓴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다만 그동안 쌓여왔던 갈등들이 산재해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대두가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혼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짧게는 혼인신고한 지 한 달 만에 오신 분들도 봤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실혼 관계 해소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은 생활 패턴 차이인 것 같아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것뿐만 아니라 음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자주 나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남녀 사이의 차이 또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갈등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참고 살았다면 요즘은 이제 남은 20년, 30년이라도 편하게 살아보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이런 진취적인 노령층들이 많고요. 심지어 자녀분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어가는 추세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통계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불륜이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이 정도는 그냥 참고 살지 뭐라고 했다면 요즘은 불륜으로 인한 배신도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말 큰 이유라는 인식, 그리고 체감상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고 주변에도 이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불륜이 1위다 이런 통계를 제가 명확히 보진 못했지만 불륜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정말 큰 정신적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충격적인 불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 정말 많고요. 그리고 어느 연령대,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븐하게, 골고루 불륜이 퍼져 있어서 저희끼리는 이제 스테디셀러다, 이혼 사유의 스테디셀러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불륜은 만연하죠.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들이 상담하러 오셨을 때는 그 느낌부터 다릅니다. 굉장히 분노에 차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내가 저런 남자한테 내 아내를 빼앗기지? 내가 어떻게 저렇게 배신을 당하고 하필이면 저 사람일까? 라는 분노가 많다면 심지어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70대, 80대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오셔서 화를 내세요. 그놈은 나보다 머리숱도 없고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정말 소년 같은 반응을 보이실 정도로 순수한 감정에서 비롯된다면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절망과 우울에 빠져 계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래도 이제 1대1 그런 부부 남녀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가장이 자녀들과 나와 가정을 벌였다. 이런 데 아무래도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배신감을 더 크게 느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갑자기 외출이 잦아진다. 귀가가 늦어진다. 휴대전화를 잠궈 놓는다. 이런 부분들이 다 불륜의 징후인 경우들이 많고요. 다만 틀린 점이 있다면 제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배우자한테 미안해서 불륜을 저지르느라 배우자한테 미안해서 오히려 잘해준다. 이런 거는 선입견과 달리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아무래도 귀가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숨기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외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공간이 많은 반면에 여자분들은 특히나 육아와 살림에 매달린다면 집으로 공간이 한정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라든지 연락 이런 거를 꽁꽁 숨기고 내 공간을 사수하려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맡았던 케이스 중에서는요, 이제 여자분이 의뢰인이셨는데 너무 황당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아내와 불륜녀를 비슷하게 저장을 해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면 여긴 여보, 내 사랑이면 내 심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남편이 잘못 보내서 걸렸던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한 달, 두 달째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때 정말 극도로 모든 것을 조심하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없는데 딱 한 6개월 정도가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정말 느슨해지고 일상이 되다 보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좀 이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실수를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소홀해서 들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꼬리가 길면 한 6개월 이상이라고 본다면 들키는 경우가 정말 많죠.
중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뭐 50대, 60대 이상을 말할 텐데요.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다 성년이 되었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생 또는 뭐 중3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케어해야 될 부분들이 적어지고 또 여기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선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생활에서의 느슨함, 그다음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불만의 폭증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야 될 분들이 더 많이 저지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속된 말로 돈 없으면 바람도 못 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남자들도 한창 30, 40대 일을 할 때는 시간도 돈도 뭐 다 부족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고 수입도 많아지다 보면은 내가 굳이 대접도 못 받는 가정에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 비상금 만들어 두자, 여기에 써보자 라고 하면서 뭐 골프도 치고 좋은 술집도 가면서 불륜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TV나 뭐 유튜브 여러 매체들을 보면 충격적인 불륜 사건의 주인공이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나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껴요. 특히나 제가 남자 이혼 전문 변호사고 남자 이혼 전문 변호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년의 남성들 또는 고민하고 있는 아내가 바람 폈어요 이런 것들을 말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찾아보시다가 이 남자 이혼 전문 변호사라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실제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 불륜 사건은 한 70%가 여성분들의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대부분 시작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분도 역시 진짜 한 25년, 30년 동안 열심히 세일즈맨으로 일을 하셨는데 부인이 갑자기 미용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속눈썹도 많이 하고 뭐 왁싱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샵을 차리고 싶다고 해서 퇴직금을 정말 올인을 해서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만난 손님과 바람을 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걸리게 된 계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년에 부부다 보니까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하더라도 뭐 1년에 정말 한두 번 연례 행사처럼 추석, 설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적었었는데 콘돔을 서랍에서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느냐, 왜 이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솔직하게 내가 이 사람과 바람을 폈다 얘기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뭐 콘돔을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숙박업소에 대한 뭐 영수증을 걸린다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자면 막 예능 프로나 어떤 교양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뭐 탐정을 쓰고 블랙박스를 막 포렌식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게 다 흘리는 경우들이 한 70%에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증거를 찾는 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뭐 누구한테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몰래 비밀번호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정말 많은데요. 어떤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다거나 상대방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통신비밀법 위반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저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더러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유적지에서는 포탄을 날리지 말라, 아이들과 여자들을 건드리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조금 위법적인 행위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아무리 뭐 내가 소송 중이지만 양심에 찔리는데 우리의 아이 엄마, 아이 아빠에게 그렇게까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안타깝게도 또 법은 법이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할 때 정말 안타까워하는데요. 벌금형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만약 통상적으로 같은 범죄를 이런 사건이 아니라 다른 때 저질렀다면 뭐 벌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양형적인 부분들이 참작이 되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좀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로 선고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혼 전문이자 또 형사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된 사건에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는 제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재혼 가정이 깨지기가 더 쉽고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거의 뭐 20에서 30%는 재혼 가정의 이혼 사건인데요. 가장 큰 건 자녀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제 재혼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자녀들을 대할 것인지 양육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재혼할 상대방과 자녀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시더라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아이가 2명 있었고 상대방 쪽에서는 아이가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쪽 아이들은 다 커버린 거죠. 근데 남은 아이에 대한 그 정을 놓지 못하고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 이혼을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돈무새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돈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몫을 받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진짜 황혼이 이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에서 제가 항상 5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거든요. 이혼이 가능한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미 황혼 이혼에서는 자녀들 다 성년이 되었으니까 양육비, 양육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이혼에 대해서 두 분 다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30년 동안 바람 안 피우던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 뭐 때린다 이런 경우도 없으니 위자료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결국 재산 분할이 문제인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살을 맞대고 20년, 30년 이상 살아왔던 배우자의 수입이나 모아놨던 돈을 모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걸 막 빼돌리고 몰래 숨기기에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혼 이혼일수록 우리 뭐 그동안 잘 살았으니까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이것보다는 다시 한번 배신을 당하기 전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들을 찾아보고 기여도를 주장해서 그동안 혼인 기간 동안 내가 노력했던 정당한 몫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소설 구절처럼 행복한 집들은 다 모습이 비슷하지만 불행한 집은 다 제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혼이라는 것이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다양한 이혼 사유와 갈등을 가지고 결심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서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면 더욱더 신중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신중한 결정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와의 관계, 생활 패턴의 관계, 가치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적인 요소들을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모순될지 모르겠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바람입니다. 일단 뭐 이혼이라는 게 요즘은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판례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게 꼭 한쪽이 엄청 잘못하지 않고 조금 실증 났어도 좀 생각이 달라도 인정을 해주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렇게 사소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기 전에 그런 사소한 갈등들을 미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소통하는 게 이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혼에 대한 그리고 재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절대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 결심을 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으셔야 하고요. 또 특히나 이혼 사건은 주제가 정말 많고 노하우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편하게 상담할 변호사가 없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고요. 아래 정보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